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마감이 됐죠. 상당히 이제 지수 자체가 오전에는 이제 강했는데 다시 이제 또 내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갭이 발생을 하면은 그 갭을 메꿔버리고 그리고 약세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날 또 이제 갭 상승 홍보 내지 엄청 상승을 하다가 다 빼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을 이제 앞두고 이제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을 해서 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IT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애들만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로봇하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양 시장 모두 이제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미증시 자체가 이제 큰 영향을 준 사항은 아니었는데 어제 이제 미증시가 좀 빠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애플에 아이폰 15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재료 소멸, 즉 말해서 그냥 이제 세론 뉴스 해가지고 많이 빠졌던 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이폰 15가 가격이 올라가서 원재료 리스크도 있고 이 그간의 이제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비싸게 팔지 않을까?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가격은 199달러 정도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출시가 됐거든요.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많습니다.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뭐 국영기관에서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아이폰의 판매량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애플 주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애플의 주가를 조금씩 보게 되면은 밀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189달러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미국 증시에서 꼬리가 길게 나타났죠. 이런 모습도 좀 보면은 어, 애플 같은 경우 뭐랄까요? 아예 저 뉴스에 빠질 거였으면 그냥 다 쭉 빠지고 이제 말았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결국에는 부담스러워서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를 했을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견디는 그러한 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넘어오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방어를 했어요. 이 두 종목을 좀 보면은 그 종목들이 좀 많이 버텨주면서 지수가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는데 어, 오늘 이제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양전에서 이제 마무리됐고 SK 하이닉스 또한 비슷한 모습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제 2%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지금 이제 1.54%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이 코스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 두 종목이 버텨줬고 우리나라 이제 메인 산업군이 반도체가 버텨줬다는 게 코스피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이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될 거다. 하반기에 이제 HBM발 해가지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낸드 플래시 매출 또한 계속해서 밑에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AR, 지금부터 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암이 상장을 앞두고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별로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모습 보여줬는데 반대편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혹은 파도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빠지는 듯한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CPI 앞두고 긴장감 자체가 이제 지수 좀 잡아졌는데 발목을 좀 잡았어요. 문제가 이제 나왔죠. 이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유가 선물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지금 90달러를 다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90달러를 선을 딱 작동하면 여기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으로 해가지고 원자재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쭉 올려줬고 또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89달러 곧 있으면 이제 90달러 간다는 기세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면은
$100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제 산유국들의 감산을 하든지 증산을 하든지 이런 영향이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걸 대안으로 뭐 미국 정부에서 셰일 가스를 조금 더 생산을 하던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와의 관계 이런 걸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이 종식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수급을 좀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대부분이 이제 전기전자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현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SK텔레콤, 현대오토에버 등등 테마로 좀 보면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뭐 테크주 일부를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로 봐서 그렇지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 메디톡스 같은 언더 이제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포스코 DX 같은 IT 기술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유진테크, 네오위즈, GI 이노베이션 등 아프리카 TV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테마에 편승해 있는 종목에 좀 치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코스피를 넘어가게 되면은 외국과 기관계의 매수의 양합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증시가 조정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밀릴 만한 이제 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줬고, 왜냐면 이제 매수를 했던 사이드에서 매도 쪽으로 좀 넘어간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밀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패닉셀도 좀 나올 만한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주워감거나 아니면 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증시 좀 괜찮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근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니까 거의 다 이제 조금 힘든 기간을 좀 거쳐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생이라든지 홍콩 증시라든지 뭐 중국, 일본 증시, 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지표를 삼는 이 두 가지 지표가 곧 있으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증시도 조금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냐? 아마 저는 이번에 CPI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증시가 21선에 지금 걸쳐져 있어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노란색 선 살짝 보이실 건데 이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밟고 올라갈 만한 이제 분기점이라고 봐요. 다만 CPI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밀리고, 다음 주나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해보면은 CPI가 좋게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건데, 9월에는 이제 첫날 이제 한 6%,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날입니다. 9월 1일 날 해가지고 6%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이날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 빠지고 나서 7만 원 선 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급등이 이제 피크가 된 게 아니죠. 저기서 이제 한번 화강반조하고 끝난 거였으면은 상승 추세라고 좀 보기 어려웠는데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호재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낸드 플래시 매출이 증가하거나 일정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 크 굵직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ARM 상장 등등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만기 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변경이 되는 게, 주가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할 것이고, CPI가 쇼크로 나오게 되는지, 국채금리 부분에서 이제 금리나 채권 부분에서 가격 변동이 좀 크지 않은지 이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악플 빼고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